내 이름은 조애너입니다. 저는 32살입니다. 1년 전 집으로 돌아와 지금은 어머니 캐서린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 살다가 집으로 돌아온 이유는 어머니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장례식 때 어머니가 다시 같이 살 수 있냐고 물으시는 추모식에서 어머니는 금욕적으로 대표로 행동하셨지만 모든 일이 정리되고 나니 외로웠을 것입니다. 어머니와는 다른 것 같았어요. 제가 아버지와 이혼한 걸 알았습니다. 사랑해서 엄마 요구에 바로 응하지 못했는데 내가 머뭇거릴 때 나를 밀어준 대학 시절 친구 데니스 덕분에 엄마 옆에 있어야 해 귀국 후 이사하기로 결정 디자인으로 바꿨다. 1년 후 집에 더 가까운 회사에서 어머니는 밝은 미소를 되찾았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대화를 나누던 중 조안나에게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게 틀림없어 숨길 필요가 없다고 말했어요.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걱정한다는 걸 알지만 난 이제 괜찮으니까 꼼짝 말고 결혼하고 여기 남을 걱정하지 말고 그 말에 당황했어. 엄마 난 너랑 있는 게 별로 즐겁지 않으니 날 쫓아낼 생각은 하지 마. 전혀 틀리지 않았어. 불행하게도 그녀가 언급한 특별한 사람은 그저 짝사랑이었을 뿐이야. 나는 좌절했다. 결혼한다고 말할 수 없었지만 그녀가 나를 걱정해줘서 기뻤다. 어머니가 일을 되찾았고 스피리트이 직업센터에 다니기 시작했고 우리의 삶이 우리 둘만 더 깊어졌다. 나는 이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일주일 후 어느 날 직장에서 집에 돌아오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조애너 들어봐. 이번 토요일에 앤토니오가 그의 아내를 집에 데려온다고. 어머니는 신나게 말했다. 앤토니오는 26살이다. 그는 21시에 집을 떠났다. 독립적으로 살고 몇 번만 돌아왔다고. 어머니는 안토니오가 마지막으로 집에 돌아온 것이 1년 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라고 말했고 그 후 직장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하라는 메시지만 우리에게 보냈고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안토니오를 데리고 살았다. 엄마는 이제 아이가 아니라고 해서 아무 말도 안 하게 그래도 다행이라고 말했지만 기뻐하는 엄마와는 반대로 속으로는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알아서 기분이 안 좋았어. 토요일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야. 초인종이 울리고 입구로 갔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베티예요.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과장된 속눈썹에 베티. 배를 드러낸 의상, 짧은 스커트와 키가 4쯤 될 것 같은 플랫폼 샌들. 10대처럼 보였던 베티의 예상치 못한 모습. 잠시 말문이 막힌 걸까 걱정하는 게 맞다. 아니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베티가 21살이라고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베티는 자신 있게 들어왔고 나는 그녀를 따라 거실로 갔습니다. 모든 게 다 들어있어서 요즘 이런 집도 있구나. 내 생각엔 꽤 놀라운 방식으로 클래식한 것 같아. 베티. 그녀가 본 것이 순진하다고 설명할 수 있다고 누가 말하던지 그녀와 어머니의 알스마일. 베티가 또 다른 폭탄을 떨어뜨린다. 안토니아의 직장이 있어요. 구조조정에서 우리는 이 오래된 집에서 살게 됐어. 어쩔 수 없지. 어차피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랐던 건 아니잖아. 이 집은 결국 내 것이 될 테니 언제 이사할지는 우리 선택이야. 우리는 회사 숙소에서 쫓겨났고 우리 물건은 내일 도착하니까 그게 상황이야. 알았어. 나는 전혀 침착하지 않았지만 예상대로 어머니가 침착하게 구조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그건 그렇고 베티 부모님은 이사 온 것에 대해 아시겠지만 우리는 그들을 만나지도 못했어야 한다. 제대로 방문해서 인사하세요. 아, 괜찮아요. 부모님은 현재 일 때문에 해외에 계세요. 그렇다면 다음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할 것 같아요. 놀랍게도 어머니는 내가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한 상황을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엄마는 당신입니까? 알았어. 그런 불합리한 요구를 그렇게 쉽게 허용하는 것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살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의 조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그의 어머니를 혼자 남겨두고 자신의 방식으로 결혼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직장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개편됐는데 예전에 나는 한두 가지 불만으로 그냥 놔두지는 않았을 텐데 어머니가 괜찮으시다면 어쩔 수 없지 않나 싶어. 안토니오, 베티와 방배정을 논의할 때 함께 살기로 합의했다. 신혼부부라 2층 전체를 자기들 차지로 1층으로 좌천되어 창고로 쓰던 방으로 이사한. 베티는 엄마한테 배울 것 같아서 요리에 열중하는 듯 처음엔 걱정했는데 베티가 알고 보니 의외로 순종적이라 마음을 너무 직설적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읽기 힘든 사람보다는 낫다. 긍정적으로 보기로 했다. 엄마는 가족이 많아져서 집이 더 활기로워지는 것에 기뻐했지만 계획을 미룬다. 다시 일하다 보류낮에 일하면서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동거를 시작하고 2주 정도 지나서 집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출근할 때쯤 일어나 있던 안토니오와 베티. 일이 계속 침대에 누워있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들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나요? 아,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면 다릅니다. 어머니에게 자세한 내용을 물었습니다.
걱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런 선한 얼굴로 어머니가 저를 자기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정이 있고 우리가 방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자세한 대화를 나눈 후 내가 알아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아침 식사를 건너뛰고 깨어나고 싶지 않은 유형이라고 주장하며 배달을 주문하거나 외식을 했습니다. 밤에 점심 먹으러 집에 오면 안토니오와 베티는 이미 저녁을 다 먹었고 엄마가 해주는 요리 중에서 좋아하는 것만 먹습니다. 베티가 요리를 배우며 보여준 열의는 아마도 일할 예정인 엄마를 지키기 위한 거짓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 시간도 변했고 젊은이들의 생활 방식도 변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침묵을 이용하여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안토니오와 베티의 행동은 머지않아 부엌 쓰레기의 과자 포장지와 빈 플라스틱 병이 넘쳐났습니다. 베티는 그랬습니다. 샤워하면서 뭐 할 것 같아? 아직 일자리도 구하지 못했고 생활비도 안 갚고 하고 싶은 건 다 하다가 이제 엄마한테 감사하는 대신 친구들이 놀러 오면 우리가 떠나길 바라는 거야? 조용히 허락해준 너 밥 주는 손 물고 있잖아. 좋았나? 그건 좀 무리야. 문밖에서 듣고 있던 베티가 갑자기 들이닥쳤어. 내가 너 대신 캐서린 손자를 낳으려고 했어. 좋았나? 넌 못해. 32살인데 결혼을 해도 넌 나한테 생각해야 해. 게다가 캐서린이 무슨 말을 하면 알겠지만 우리가 내게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 같아. 좋았나? 내가 우리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면 왜 집 안 나가지만 그렇지 나가면 더 이상 만나지 않아도 돼. 벌금은 어떻게 알겠어. 갈게. 그 순간엔 괜찮아. 집에 계실 예정이었던 엄마 무슨 일인지 보려고 샤워실이 들어왔어. 캐서린 좋았나는 집을 나가고 싶어. 베티가 나보다 먼저 말한 것을 말문이 막히고 아래를 내려다보며 나는 그녀의 시선을 느꼈고 그녀의 잘난 척하는 그녀가 당신에게 봉사하기 위해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교활한 베티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과소평가되자 그녀의 표정은 금세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캐서린은 조애너에게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세요. 안토니오와 베티가 위층으로 올라간 것을 확인한 후 안토니오와 함께 방을 나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머니는 내 걱정을 보고 이 집에 혼자 둘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상황이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안토니오와 베티에게 떠나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장담하셨습니다. 더 나은 해결책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데니스에게 연락했습니다. 저는 데니스를 알고 있었습니다. 대학 때부터 14년 차이고 나보다 2살 많은 그 사람은 내가 몰래 사랑했던 남자인데 최근에 엄마 소식을 전해줬는데도 머뭇거리며 내 사정을 상담했더니 내 엄마가 그러신 것 같아 다행이라고 하셨다. 나아지길 기다리세요. 좋았나? 생각이 나네요. 어머니와 빨리 데니스의 계획을 공유했고 어머니는 동의했고 어느 일요일 우리를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안토니오와 베티에게 집에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모두가 집에 있는 동안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거실 손님이 왔습니다. 앤토니오와 호기심 많은 베티가 나를 따라 문까지 왔습니다. 저는 대학 친구 데니스입니다. 거실에서 우리 가족을 소개한 후 그를 소개했습니다. 앤토니오는 여기서 계속 살 계획이라는 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신은 우리는 떠날 계획이 없으니까 바로 떠날 거야. 괜찮아. 엄마와 함께 고층 아파트에서 살 거야. 뭐 그건 불공평해. 베티가 내 아파트 댓글이 불공평하다고 먼저 반응했어. 넌 여기 머물고 난 어디로 떠날 거야. 나는 사는 것이 내 사업이 아닌가 하고 데니스는 고층 아파트에 사는 내 친구가 일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것을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비워두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애너가 이사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서블로 맞습니다. 데니스 덕분에 매우 저렴한 가격에 고층 건물을 빌릴 수 있습니다. 왜 단순한 대학생 친구가 우리 집에 와서 이 모든 것을 잘 설명합니까? 조애너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데니스는 얼굴을 붉히며 쳐다보았습니다. 즉흥적인 애드립에 당황한 그는 베티와 안토니오가 데니스가 우리 집을 떠난 후 그것이 나에게만 온다는 것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고층 아파트 이야기의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고층 아파트는 내 꿈이기도 했어. 베티는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데니스의 말보다 고층 아파트를 더 걱정하는 것 같았다. 이 집에 머물면서 우리 엄마 손자를 잘 낳을 생각은 아니었어? 고층 건물은 일단 아이가 생기면 얻을 수 없는 기회입니다. 아파트를 갖게 해주세요.
베티는 필사적으로 애원했지만 나는 들을 의향이 없었지만 데니스가 아직 내부를 볼 수 없다고 말한 장소만 보고 싶다고 애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베티가 밖을 볼 수 있게 마지못해 데려가서 W 대단하다 대단해 너 여기서 살게 될 줄이야 조안나 30층 타워를 올려다보며 너무 부럽다 베티는 내가 고층 건물을 그렇게 좋아해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계속 반복했다. 당신과 당신의 남편은 그 대신 그곳에 살았습니다. 정말 베티는 어린아이처럼 조이를 위해 뛰어들었습니다. 데니스는 너무 멀리 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파트를 주려는 그의 의도에 어리둥절하다고 말했고 한편 베티는 이미 안토니오와 통화 중이었고 이사 날짜가 내 감정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 후로 설정했고 데니스는 아파트를 임대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사 날짜까지 재취업을 찾고 두 번째로 매월 말까지 임대료를 지불했습니다. 앤토니오 나는 그 대가로 임대료의 절반을 지불할 것입니다. 차를 담보로 양도해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된 소유권 내가 관리할게 조안나 차는 아니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요. 신용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담보가 필요해요. 아니면 제가 담보가 필요해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 대만 잃어버리면 안토니오가 조용해졌고 베티가 전화를 걸었다. 안토니오. 이라면 언제든지 다른 차를 살 수 있어? 고층에 살고 싶어. 이 낡은 집에 머무르는 건 정말 싫다. 집은 영원히 알았어 내 말대로 할게 조안나 안토니오는 너무 쉽게 동의했고 내가 호언장담의 절반을 지불했다는 부분은 물론 안토니오가 불이행하지 않는 한내 실제 비용은 0달러였다. 이미 고층 생활을 꿈꾸던 베티의 저렴한 임대료는 안토니오를 즉시 직업센터로 보냈고 그는 2주 만에 일자리를 찾았지만 새 아파트에서 통근하는데 편도 거의 2시간이 걸렸다. 안토니오는 통근이나 월급에 대해 불평했지만 주인이 가구 같은 테이블과 의자를 아파트에 남겨둔 것은 자신의 결정이었습니다. 원치 않으시면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하더군요. 물론 우리는 행복할 것 같아요. 그것들을 사용하기 위해 조애너의 모든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사를 준비했고 데니스가 이사하는 날 배달을 처리할 것입니다. 베티는 어머니가 이사를 나간 날 활짝 웃으며 나에게 감사했고 현관에서 앤토니오와 베티를 보았습니다. 베티 저 샌들 좀 어떻게 할 수 없겠냐고 말하려고 했는데 넘어지면 끔찍할 것 같아요. 저도 엄마랑 같은 생각이었어요. 괜찮아요. 잘 안 넘어지는데 짧았지만 다 고마워요. 안토니오와 베티는 환하게 웃으며 우리 집을 떠났습니다. 미소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봅시다. 그들은 고층 건물 입구에서 데니스를 만나 열쇠를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로서 제 전화가 곧 울릴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얘기하자 전화벨이 울렸어. 조안나한테 무슨 소리야? 베티가 전화로 소리를 질렀어. 목소리가 너무 높아서 전화기에서 튀어나올 것 같았는데 왜 소리를 지르는 거야? 무슨 뜻이야? 멍청한 척하지 마.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았어. 1층 방이었다고 하더군요. 야경도 안 보입니다. 일반 아파트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테이블과 의자는 무엇입니까? 평범한 사무실 책상과 의자입니다. 거짓말은 한 적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입니다. 불만 사항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해 보세요. 거기 살지 않는 건 불가능해요. 이미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저는 고층에 살고 있어요. 이제 물러설 수 없어요. 베티의 이전 허세는 사라지고 실망으로 바뀌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갑자기 앤토니오와 베티는 주인이 원래 사무실로 사용했던 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데니스도 사무실 책상을 떠나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그것을 거주지로 임대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 후 안토니오와 베티는 약속대로 첫 달 임대료를 지불했지만 두 번째 달부터 지불을 중단했습니다. 돈을 내지 않으면 이사하기로 합의했지만 저는 고의로 6개월 동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결제 안토니오가 갑자기 나한테 전화했어. 조안나, 이건 집세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기 위한 전화야. 아니 돈을 빌려야 한다는 게 아니고 차를 돌려줄 수 있니? 차는 지금 돈을 달라고 하는데 차는 빌릴 수 없어. 돌려줘서 팔았어. 왜 나한테 상의도 없이 팔았어? 집세를 내지 않은 건? 내 잘못이야. 아파트를 빌렸을 때 거래였음을 알았어. 그의 차가 팔렸다는 사실에 실망하고 충격을 받아서 안토니오는 대답했다. 그는 아마도 그의 여동생이 실제로 차를 팔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나를 가볍게 받아들이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안토니오가 집세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양도를 고집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차 제목이 맞았고 주말에 안토니오와 베티를 대접한다는 핑계로 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급 레스토랑에 저녁 식사를 예약하고 그들을 초대하여 안토니오와 베티를 예상하고 식당 입구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늦을 거라고 우리는 그들에게 더 이른 모임 시간을 말하고 거기로 조금 늦게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내보내려고 고의로 정문에 차를 주차한 다음 조안나를 주차시키러 갔습니다. 정말 가혹한 일이군요. 그 후에도 내 차를 팔지 않았군요. 내가 안토니오에게서 가져온 차를 운전한 것은 전부 베티는 어디에 있고 그녀는 안에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 베티는 평소처럼 기다릴 수 없어 혼자 앉아 개인실에 들어갔다. 베티는 우아한 옷을 입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하얀 드레스에 은은한 화장으로 응 베티 다리 무슨 일이야 넘어질 때 발목을 삐었어. 베티 오른발 기브스한 표정 수줍은 표정 진짜 넘어졌나 의외의 엄마와 나는 눈빛을 교환하며 어쩔 수 없었다. 그런데 웃기지도 않네요. 플랫폼 샌들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긴 했는데 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이힐을 신고 있었거든요. 샌들인지 하이힐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화를 내고 있는 베티에게 반박했더니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아닌 척하는 건 내 잘못이야. 내 말에 찔린 것인지 아니면 이해하지 못한 것인지 베티는 돌아오지 못했다. 거친 말에 눅눅해진 베티는 계산하고 떠난 후 호화 풀코스를 먹으면서 기분이 좋아졌다. 레스토랑에 엄마와 조안나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호화로운 식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식사를 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안나는 언제 내 차를 반납할 건가요? 차는 반납할 수 없습니다. 내일 넘겨주기로 되어 있어요. 감정은 이미 끝냈어요. 뭐 너무 놀라지 마세요. 차 판매금은 돌려드릴 테니 집에 계실 때와 오늘까지 각종 비용은 미나벌세 생활비 공제할게요. $1000 레스토랑 빌모야. 너희들은 집에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하니까 여기서 헤어지자고 말했지. 안토니오와 베티를 두고 주차장에서 나가기 위해 차에 탔을 때 조안나. 엄마가 가리킨 걸 보니까 안토니오가 보였어. 그리고 베티는 식당 앞에서 다투고 안토니오와 베티에게 운전해서 가는데 우리 어머니는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너희 둘이 뭐 하는 건지 꾸짖었다. 여기서 우리가 도착해서 놀란 장면은 안토니오와 베티가 엄마를 올려다보았다. 당신은 제때에 왔어요. 집에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데 베티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거부하고 있어요. 집이 철거되었기 때문에 너무 늦었어요. 우리가 집을 다시 짓기로 결정했어요. 조안나와 저는 거기서 살 거예요. 베티는 말문이 막히고 슬럼프에 빠졌어요. 늦기 전에 두 분은 가세요. 차도 없고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안토니오와 베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우리는 안토니오와 베티를 남겨두고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베티의 부모는 아마도 외국에 실제로 시골에 있었다고 합니다. 베티가 처음 방문했을 때 부모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렸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그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이 거기에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베티는 안토니오의 작업이 논의된 후 재구성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그들이 그녀를 집으로 데려갈까봐 두려워서 그들이 해외에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안토니오와 베티의 이기적인 행동을 처리하는 방법. 두 가족 모두 다시 곤경에 빠지면 베티의 아버지가 책임을 지고 식당에서 안토니오와 베티와 파티를 마친 후 곧바로 그들을 집으로 데려오기로 합의했습니다. 나는 아마 베티의 아버지에게 연락했을 것입니다. 다음날 아파트로 전화를 걸어 안토니오와 베티를 집으로 데려가기로 했고 함께 사는 조건으로 베티가 안토니오의 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비용과 아파트 복구 비용을 충당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나는 내가 지불한 각종 비용을 공제했습니다. 자동차 판매 수익금을 미리 모아 어머니의 강한 요청에 남은 돈을 베티 아버지에게 건네주었던 안토니오는 캐릭터 재건을 위해 베티 아버지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고 헤어지고 레스토랑에 갔던 날로 돌아왔다. 안토니오와 베티와 함께 조수석에 앉으신 어머니가 또 배고프다고 하셨습니다. 오 엄마 저도 사실 고급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이번에는 데니스를 초대해서 다시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데니스는 예전 집 근처에 살았습니다. 헐렸어 데니스 오늘 드디어 쉬게 됐어. 다 내 덕분이야. 나를 위해 아파트를 마련해줘서 어떻게 고마워요 캐서린 씨.
그건 과장이에요. 데니스가 우리 집을 방문했을 때 당신 집 재건축을 맡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나예요. 오래된 집에 대한 논의를 위해 고층 아파트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그는 오래되고 풍화된 목조주택을 재건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나는 노후된 집이 걱정되었지만 어머니가 이혼 후 두 자녀를 키우기 위해 분투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어머니가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저축한 돈과 조부모님이 남겨주신 돈으로 상당한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재건축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데니스는 건축가였습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한 후 디자인 사무소에서 경험을 쌓고 명성을 쌓았습니다. 30그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자신의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이 내 꿈이었습니다. 나는 건축 디자인을 그에게 맡기고 인테리어 디자인을 맡았습니다. 실제로 고층 아파트를 앤토니오와 베티에게 양도하는 것도 사려 깊은 일이었습니다. 내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의 몸짓 캐서린 양 나는 조안나와 결혼하고 싶다. 갑자기 어디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데니스 나는 아동 전쟁 시설에서 왔고 우리 어머니는 살아계시지만 그녀의 가족이 있다. 데니스 그 표정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갑작스러운 그의 고백에 너무 당황한 한부모 가족이라 그들의 대화를 보며 할 말을 찾을 수가 없었다. 조안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왜 울고 있니? 데니스가 두 사람 모두를 축하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너무 기쁘다. 이 말을 하다가 엄마도 내 반응에 감동해서 울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몇 달 뒤에는 다 꿈이었는지 잠에서 깨어나서 몇 달 만에 우리 집이 재건되었고 그게 완성됐다. 데니스와 내가 결혼했을 때 데니스는 우리 엄마와 나를 당신의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새로 태어난 집에서 얼굴이 붉어지고 수줍게 웃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새로운 장을 시작했고 5년 후 이제 3년 차가 되었습니다. 큰딸과 1살 아들 남편은 결혼 당시 집 근처로 사무실을 옮겼고 첫째 딸을 낳은 뒤 아이들을 위한 일에 더욱 열중하게 되었습니다. 디자인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남편 사무실에서 일하고 도와줬고 어머니는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도왔습니다. 어머니도 다시 일하러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생각이에요. 안토니오와 베티도 이제 두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주말에 우리 집에 오는 베티는 집에 돌아온 이후로 많이 변했고 이제는 자연스러운 화장과 긴 치마를 입습니다.